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5월 2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함께 중국의 지표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쪽에서 닷새 만에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대거 매도하면서 어제 매수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오랜만에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상승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후장 파워 잠시 후 1시 20분부터 종목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요. 02-3153-261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상담 서두르셔서 상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 후반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강동서 앵커와 살펴보고 돌아오죠. 시황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 중계석의 강동석입니다. 오늘장 1시 시황도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의지가 커진 것 같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6월 경제 지표가 개선된 후에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소식에 1985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1977선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1포인트 이상 하락한 1982.66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수급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관은 1,2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이와 함께 4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기관과 외국인 상당히 좀 오랜만에 쌍끌이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그 불안감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은 불안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980선을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전히 시장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양호한 눌림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의 순매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SK하이닉스라든가 신한지주, CJ, 강원랜드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LG화학, LG전자,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군들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나 일단 신한, 내수주 같은 그런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포트에 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최근 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업황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갤럭시4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이런 그 수요가 점차적으로 좀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 또한 실적 개선 속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SK하이닉스는 2% 상승한 31,9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6일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6포인트 상승한 575.94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매수가 뜸했던 기관의 매수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관은 2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16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연기금에서 1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한 것은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연기금 쪽에서 16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좀 기다렸었는데요. 여전히 이제 연기금 쪽에서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일단 다시 많이 조정을 받은 그런 종목군들을 다시 담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도 16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전날과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는 좀 매도 규모를 늘렸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아마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파트론이나 캠트로닉스, 심텍, 삼천리 자전거 같은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CJ ENM, 셀트리온, 시젠,
GS 홈쇼핑 같은 종목군들을 매도를 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IT 부품 섹터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바이오주들을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20원대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현재 급등했습니다. 전일 대비 8원 10전 상승한 1122원 1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글로벌 달러 강세로 이틀 연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벤 버넌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서 오늘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8원 10전 상승했습니다. 당분간 이런 원달러 환율 급등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여전히 뭐 엔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원화도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수출주들에게는 양호한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 상승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의 증시에는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 이후 1120원대 종가 기준 원달러 보이는 원달러 환율은 1120원 상향 돌파 후에 하단 지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오늘장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단연 FOMC 회의록 공개인데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는 무게감 실린 발언을 했는데 당장 증시에도 코스피 지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시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악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나와야 될 카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시기가 앞당겨졌다라는 것 자체는 경기에 대한 회복,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그 시기를 조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된다면 6월 달부터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 부분들을 축소를 좀 시키겠다라는 얘기고 그 유동성을 축소시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회수를 한다라고 본다면 증시에도 일단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 악재에 불과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유동성이 만약에 네. 공급이 된다라는 분들 축소를 시켜도 유로라든가 엔화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큰 악재 그리고 급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냉키 입에 따라서 달러화가 움직이고 또 일본의 국채 금리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일본 증시와 또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최근에 일본 시장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유동성이 힘으로 많이 끌어올랐던 부분들이고요. 그만큼 또 실적도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다시 신흥국 쪽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 너무 쌉니다, 주식이.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선진 시장에서 다시 신흥 시장 쪽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시발점은 엔캐리 자금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국내 시장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벤처와 중소기업 간에 3년간 6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취업률 증가와 또 중소기업에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들에 따라서 일단 네.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대기업 중심에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담아져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성장 사다리 펀드를 좀 조성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흐름들이 정책적인 이슈와 맞물리면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추가적으로 좀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단연 정치 테마주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안철수와 또 손학규 연대설의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증시에서만 유일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좀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셔야 될 부분들은요, 과연 연대를 한다고 해서 그런 종목분들이 얼마만큼 수혜를 보느냐 이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별로 없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분들은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되는 종목분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여도 실적은 꼭 확인해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북측이 우리 정부에게 여기로 공동선언을 함께 개최하자는 이야기로 또 경협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점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북한과의 상당히 그 대립 기간이 네. 오래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대북 관련주들이 큰 폭이 좀 상승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합의, 화해에 어느 정도 첫 발을 내딛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국민들이 좀 생각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는 많게는 8에서 10% 또 14%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대한 또 반도체 정비에 대한 관련 부품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 금일 상당폭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네.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장비 섹터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IT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요. 그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들의 매출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추이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다시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쪽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좀 더 앞당기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일단은 좀 더 이렇게 투자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인식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부품 업체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추이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을 치고 나서 다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이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이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3분기를 내다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눌림시에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역시나 눌림목 매수 관점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시총 상위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단연 눈에 띄게 통신주와 또 여러 가지 포스코도 강보합격에 걸려 있고 또 SK 하이닉스가 2% 상승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총 상위주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 지수와 가장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은 네. 삼성전자입니다. 항상 지수를 볼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이 부분들을 보고 지수가 올라갈 것이냐 밀릴 거냐 예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난 관전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총액의 20%가 넘습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SK 하이닉스라든가 유틸리티 섹터인 한국전력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소폭의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아가서 5장 전략도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5장 대응 전략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1980포인트를 좀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네. 일단 종가상으로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밴드를 여전히 유지를 하되요. 1950포인트에서 윗방향으로는 2030 정도까지 포인트를 좀 열어두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소형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보다는 일단 턴어라운드형 종목군들에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중소형주와 코스피보다는 턴어라운드의 실적에 걸려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5장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한시 시황을 분석해봤고요. 계속해서 박미라 아나운서의 증시탄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시작합니다. 어제는 굵직한 글로벌 이벤트가 2개나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이 버냉키 의장이 현행 양적 완화를 유지하되 이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 개선 여부에 따라서 출구 전략 카드를 꺼낼지 결정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적자는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BOJ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달러에는 103을 넘어서면서 일본 증시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앞으로 몇 번의 FOMC를 통해서 자산 매입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재출구 전략 시작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당장 다음 달에 FOMC 그리고 9월 달을 주목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어디까지나 네. 6월달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5명과 4명 사이의 위원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월가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6월달, 9월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각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할 것이다 말 것이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연준 위원들도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으로 버냉키 의장이 마지막으로 결정을 할 거란 겁니다. 근데 버냉키 의장도 조금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의 고용시장 개선세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지속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 같이 6월달, 9월달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향후 몇 개월 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향후 몇 개월 내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버냉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당장에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무래도 향후 몇 개월 내라는 애매한 대답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의 어떤 양적 그리고 질적 개선이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출구 전략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출구 전략을 통해서 양적 완화가 축소될 경우 미국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긍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양적 완화가 축소가 된다는 건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 그만큼 미국의 소비력, 즉 구매력이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연준에서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소비력이 증가를 한다는 건 선진국형 소비재, IT 제품들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같은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좀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은 IT 자동차 섹터에 상당히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이제는 어떤 그 글로벌 자금들이 일본 증시가 아닌 미국 쪽으로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일본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이렇게 봤을 때 미국 쪽으로 돈 자금이 유입되고 상대적으로 일본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 일본 증시 매력도 하락 그리고 미국의 소비 구매력 증가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이상 또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BOJ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엔저로 인해서 수출 업체들은 수혜를 받지만 무역 수주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양적 완화 조치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BOJ 회의 결과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네. 추가적으로 하기에 좀 무리가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예. 너무나 시장에 돈이 풀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풀려진 양적 완화로 인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이제는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듯이 일본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모든 걸 쏟아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금리 동결 그리고 지금 부양치를 유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지금 엔저로 인한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한꺼번에 다 쏟아붓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국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예상 시나리오를 살펴보면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또 일본이 유지했을 경우 글로벌 시장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네. 아무래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통화정책 변화로 인해서 그 피해는 일시적인 어떤 리스크는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리스크가 어떤 얘기냐면 그 글로벌 어떤 유동성 자금들이 이 자금들이 일본 쪽으로 갔다가 일본 쪽에 갔던 자금들이 이제는 미국 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옮겨갈 건데 그런 변화 속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어떤 공백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백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그 어떤 리스크가 마무리가 되고 난다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본이고 그리고 거기다 상대적인 수혜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중국 쪽으로 바뀌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소비 경기가 이제는 탄탄해진다 이렇게 봤을 때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큽니다. 뭐 자동차를 제외하고 뭐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IT 쪽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경기가 개선이 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수혜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아울러 글로벌 소비 경기가 개선된다는 건 제조업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어떤 경기도 살아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니케이 지수가 뭐 장중 오후장 들어서 3% 급락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코스피 반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지 좀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네. 1차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2010포인트 돌파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일본 그 엔저에 대한 어떤 제동이 걸릴 만한 이슈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버냉키 발언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보인다는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파른 엔저를 제동 걸 만한 부분은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2010포인트 돌파는 무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1930포인트에서 2010포인트 사이 어떤 중기적인 박스권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2010포인트를 돌파를 할 것인가 거기다 어떤 궁금증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그 엔저에 대한 제동 이 부분은 먼저 나와야 된다. 1차적인 선결 과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일본 엔저로 인해서 자동차 업종이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나라 어떤 전반적인 산업 펀더멘탈이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IT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 할 수 있을 만한 대형 수출 업종은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자, 조선업종, 철강업종, 화학업종 요 세 섹터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너무나 부진하다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모든 주인 것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보자면은 엔저 제동 그리고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글로벌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살아나야 우리나라 증시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FOMC 의사록 내용과 또 일본의 BOJ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시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자, 힐링 필요하신 분들 준비되셨죠?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쉬어가면서 보유 종목,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013-3366-0110번 그리고 02-3153-2619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 저와 함께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 그리고 텐스타의 김선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연결했는데 상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금액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현금 비중이 50%이신 분이셨는데 총 4개 종목이 담겨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원이 매수가가 1,670원이었고 보유 기간이 일주일 정도 현재 수익권에 있는 상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이노치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5,750원, 보유 기간은 한 2, 3주, 역시 플러스권에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종목은 다물 멀티미디어인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6,750원, 역시 보유 기간도 2, 3주 내였고 현재 수익 구간에 있는 중입니다. 네, 끝으로 일양약품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36,300원, 보유 기간 한 달 정도, 현재 이 종목만이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네,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좀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서울이에요. 네, 서울에 계시고요. 예, 주식 투자하신 지 기간은 좀 오래되셨나 봐요. 포트 보니까 나머지 플러스권인 종목이 많더라고요. 네,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정도요? 네, 예. 그러시군요. 네. 일단은 오늘 일양약품이 가장 좀 고민되신다고요. 네네. 네, 저희가 그럼 이 자원과 이노츠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 그리고 일양약품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네. 예, 오늘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신지요? 지금 일양약품이 네. 워낙에 많이 하락돼갖고요. 네. 예, 그게 지금. 그렇죠. 오늘도 좀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저희가 심기현 대표님께 한번 연결을 도와드릴게요. 네. 네, 만나보시죠. 예, 대표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일양약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일양약품 사신 이유가 정확하게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 좀 매수를 하신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그냥 저기에서 증권회사에서 괜찮을 거라고 얘기해서 했거든요. 네, 우선은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얘기했던 대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1년 대비해서 한 6.8%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제약업종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 연초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고 그것도 역시나 일양약품이 속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지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 대비 상당히 지금 많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3년도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약간은 분위기가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경기 방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지금 우려감이 커진다. 물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 업종군 중심으로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최근에 투자 심리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하게 경기 방어 업종보다는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약간은 과거 대비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아마 느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큰 원인 역시나 제약업계의 가장 큰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검찰 조사라든가 정부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시점 CJ를 비롯한 대기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비자금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고 있고 제약업계 그동안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것이 바로 리베이트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강력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지금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리베이트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제약사는 몇 개 없다라는 측면이 일양약품의 약간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약간은 이 종목의 개별 종목 악재보다는 전체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현재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종목은 좋은데 업황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불안시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 종목도 떨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가가 36,300원 부분이신데 3만 원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37,700원 부분에서 현재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약간은 지금 시점 매도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급락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신 다음에 우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만 원에 대한 지지 라인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가 있는 것이 121선에 대한 지금 시점 지지 라인을 약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베트 관련된 부분 제가 뭐 상당히 좀 강하게 악재성 재료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나오고 이미 지금 주가가 5%대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절하시는 전략은 약간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33,000원 부분까지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10%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어쨌든 주가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을 휴교하려고 하는 강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33,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약간 손절도 생각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등 시 분할 매도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이 뭐 안 좋아서 파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그 분위기에 맞는 업종과 종목 쪽으로 갈아타신다라고 한다면은 더 높은 수익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럼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거의 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굳이 선택을 하시고 수익을 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방송 여기저기를 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해서 네. 매수하게 됐거든요. 네. 네. 우선 방송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냥 방송에서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몇 군데 이렇게 틀어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괜찮겠다 해갖고 했어요. 네, 우선은 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이 500억 이하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거래량만 실려준다라고 한다면은 급등 혹은 반대로 급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지금 시점 어느 정도 매수 관점 대응 전략으로 잘 지금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은 분할 이익 실현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2013년도 연초에 거래량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 감소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동반이 되었는데 3월달 들어서 한 번에 큰 폭의 매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약간의 시장의 관심도가 다시 한번 쏠렸다. 그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약간은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은 주가가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제는 주가가 1285원대 저점 형성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이라도 좀 분할 매도하신 다음에 약간은 현금화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흑자 전환이다 적자 전환이다 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업황 자체도 지금은 호황기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 저점권에서 잘 매수를 하셨지만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산 그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손실이 큽니다. 그만큼 주가가 좀 반등할 때마다 팔려고 하는 이 종목을 어떻게든 좀 손실을 줄이고 떨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에 있어서는 좀 분할 매도하신 다음에 지금 시점 다른 업종과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 좀 매수를 하셨나요? 그거는 이렇게 지금 반등되는 것 같아서 했는데 네. 요즘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갖고요.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은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 설정부터 먼저 해드리면은 7,600원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7,10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실 수는 있겠지만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러한 연구진이 이제 개발한 그런 회사다라는 거 분명하게 삼성전자에서 나왔을 때는 그만큼의 인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구조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그 구축을 하고 나왔다라는 것이 약간은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주가 역시나 최근에 급등 양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인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래서 장비 관련된 종목 위주로 해서 최근에 투자 심리가 약간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도 이 종목의 약간의 매수 혹은 홀딩 관점 전략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현재 시점 수익 중이신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좀 더 내신 다음에 뭐 10%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8에서 9%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예, 전체적으로 뭐 포트에 있어서는 사실 뭐 안 좋은 종목 갖고 계신 건 아니신데 약간의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의 주도 업종과 종목 쪽으로 조금만 더 갈아타신다고 한다면은 전체 계좌 수익률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법을 좀 잘 활용하셔갖고 높은 수익 거두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좀 도움 되셨나요? 예, 그리고 저기 예. 이노칩을 네. 오늘 매도를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이노치 매도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네. 우선은 뭐 이노치 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잘 매수하셨다. 왜 그 이유 같은 경우는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가는 종목은 몇몇 종목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노칩이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노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매물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노칩도 현재는 양봉 형태지만은 음봉 형태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워낙 급등 양상 보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시는 것을 잘 하셨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매도하고 아이 테스트를 매수했거든요. 아이 테스트요? 네, 네네. 아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달부터 급격하게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 거래 연속적으로 매수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차트에도 좀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업황 부진에 따른 우려감이 높았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해소되고 있는 시점 추가 상승 여력 좀 높게 잡은다고 한다면 2,800원대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꽉 잡고 홀딩하자라고 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우선 기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2,800원대까지는 한 2개월 그리고 만약에 한 달 정도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2,450원대까지는 추가 상승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장에 있어서 매수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지를 체크하시죠 보시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식을 저기 단기로 하는 편이거든요. 중장기보다도요. 단기면은 며칠 정도 바라보시나요? 예, 단기요? 네. 일주일에서 열흘이요. 네, 우선 열흘 정도 시간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2,450원 제가 한 달 말씀드렸는데 기간이 만약에 짧는다라고 한다면 10일 정도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보자라고 한다면은 한 2,320원대에서는 우선 단기로 수익 신호하고 나오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이거 2,800원 가는 거는 2달 정도. 네,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로 가져가시고요. 대신에 이제 2,600원이라든가 2,500원 부분에서는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2,800원대까지 무리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보유 수량만으로 가져가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실시간 문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뒷번호가 8187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CJ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어요. CJ 앞으로 매수가와 목표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데요. 먼저 김소연 대표님, CJ 매수 지금 괜찮을까요? 네, 봅시다. CJ 네, 매수라. 또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도 하죠. 네, den통이제 비자금 때문에 얻어 네. 터졌는데요. 거래량이 어제 좀 많이 터졌습니다. 어제 50만 주 이상 지금 나와주면서 굉장히 큰 거래량을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런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한 가격대, 그러니까 어제 들어가신 분들은 참 뭐 싼 가격이라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자, 오늘 일단 추가로 또 빠져줍니다. 거래량 터졌고요. 추가로 좀 빠져주는데 주목하셔야 될 점은 오늘 빠져주다가도 다시 좀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인식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은 한데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부분이 보통 이렇게 주가가 한번 내리다가도 바닥 인식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도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보다는 보통 이렇게 지금 양봉이 나왔잖아요. 한 번 더 나올 때 들어가시는데 오늘 수급 상황을 살펴보세요. 오늘 수급 지금 잠정을 잠깐 살펴보자면 기관들이 일단 매수가 3,000주가 일단 들어오긴 합니다. 현재까지요. 그러면은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를 담기 시작한다는 건데 오늘 기관이 무조건 사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기관들이 한 번 더 매수가 들어와 주는 게 장중에 보인다. 그럼 그때 좀 매수를 하십시오.
오늘 좀 참으시고 내일 보시고 만약에 내일 이렇게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내일 만약에 오른다면 기관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하지 마시고요. 오늘 좀 참으시고 돈 가지고 계시고요. 내일 장 보시다가 기간 들어오는 게 보이신다. 그러면 이제 그때 조금 매수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CJ 오늘보다는 내일 그리고 기관의 매수 여부를 좀 확인하고 대응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8951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대상인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38,950원 그리고 비중이 30% 향후 전망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뭐 대상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전망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계속적인 안정적인 실적은 기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러한 기대가 앞서 제약업종과 마찬가지로 음식료 업종 이미 2012년도부터 대세 상승 흐름 보였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시장의 관심은 다른 업종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35,300원 현재 주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분할 매도하셔갖고 손절 처리하자. 단 32,000원대 다시 왔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상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역시 두 번째 상담자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포트폴리오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우리 시청자 포트폴리오 총 3종목이 담겨있는 상태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자원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486원, 그리고 보유기간이 무려 2년 5개월 되셨어요. 현재 수익률이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 종목은 제이콘텐트리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4,500원, 역시 보유기간이 1년 정도, 현재 수익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은 루버인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050원, 역시 보유기간은 한 달 정도이시네요. 네, 상담사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바로 저희 김소연 대표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자원이 상담이 나갔으니까 일단 루보라는 종목 집중적으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루보를 해드릴까요? 네, 제가 오늘 원래 루보를 우량주만- 지금 결론부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원래 주식 6년 동안 하면서 우량주만 매매하는 스타일인데요. 좀 묻어두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 루보라는 종목 아시겠지만 800원짜리가 4만 원까지 5,000%나 올랐던 그렇죠? 아주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너무너무 좋은 회사 아닙니까? 그 너무너무 좋은 회사 다시 마이너스 4,000%나 빠져서 지금 1,050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15% 과감하게 어제 매수했습니다. 1개월이 아니라 하루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대형주 매수하신다고 하신 분이 지금 종목이 자원, 제이콘텐트리, 루보입니다. 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일단 아시죠? 그건 알고 계시죠? 이번에 그쵸? 저 원래 우량주만 하는데 올해 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좀 대체 수단으로 옮겨탄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루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게 지금 뭐 4,000% 마이너스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루보 일단 결론 매도입니다. 손절 처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루보 실적 부분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데 작년 실적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실적으로 따져보면은 PER 자체도 너무나 높아요. 요즘 들어 다시 뭐 PER이나 PBR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서도 루보 이 종목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죠? 시청자님? 230억 정도 돼요. 예, 어제 종가 기준으로 219억입니다. 219억이 말이 됩니까? 자, 219억 종목이면은 10억이면 5%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10억 가지고서 종목을 상한가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란 말이에요. 거래량 자체가 하루에 이게 오늘 지금 거래량이 지금 루보가 거래량이 8,400주입니다. 네? 네. 오늘 거래량이 8,400주예요. 이게 1,000원짜리가 8,400주입니다. 시청자님. 이런 종목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나오시고요. 한 첫- 가지만 먼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하십시오. 네. 루보 월봉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된 계기가 전 6년 전부터 우량주만 매매했는데 이거 월봉을 좀 줄여서 보여주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이게 800원짜리가 38,000원 거의 4만원까지 네. 5,000%나 쌌던 종목인데 지금 주가 1,035원이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4,000%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평가돼서 매수하게 됐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은 회사 맞나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회사 아니고요. 자, 2007년도에 38,000원이었습니다. 네. 차트가 지금 완전 웃기게 월봉인데 웃기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딱 한 5달 만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딱 2달 만에 도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 바닥에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이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째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실적이 그 당시 실적으로 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2000 몇 년이죠? 2007년도 이때는 버블 시즌이었어요. 버블이었다고요. 모든 종목들이 이런 작은 종목들은 버블로 인해 주가가 상승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버블로 인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버블로서 주가를 선택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이거 좋아 보인다고 발버둥 치셔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정리하시고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은 부분이 잡힙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시가총액 500억 이하 1000억 이하도 불안한데 500억 이하는 제발 동전주 쳐다보지 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비중이 15%인데 이거 네. 매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중간에 말을 끌어서 그거 죄송한데요. 네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15% 중에 네. 비중을 5%씩 이렇게 3번 나눠서 하라는 거야? 아니면 10% 5% 이렇게 팔라는 거야? 아니면 한 그냥 번에 다 지금 팔라는 거야? 당장 파세요. 비중 축소요? 그냥 파세요, 다. 예, 그냥 다 파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시청자분들도 잘 보세요. 다른 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제 기업 분석 창 열어드릴 건데, 네. 재무제표를 살펴봤을 때, 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단기순이익 3년 이상 빨간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런 종목 계속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네.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거 상패 위험도 있는 겁니다, 시청자님.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상패 위험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절대적으로 사시면 안 되고, 지금 보세요. 영업이익 뭐 3억 작년에 늘었습니다. 예, 네. 근데 200억짜리 3억, 이거 단기순이익 마이너스 5억, 이게 계산이 안 나온 종목이라고요. 그냥 이거는 진짜 잡주입니다, 잡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다시 우량주로 돌아가십시오. 올해 시장은 우량주 시장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자, 뱅가드 물량 지금 몇 퍼센트 소화됐죠? 시청자님. 뱅가드 물량이 거의 80% 소화가 됐어요. 네. 그럼 다시 팔았던 물량 바스켓 매수를 시작합니다. 서서히 다음 달부터. 그러면 당연히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은 우량주를 하셔야 될 시점이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네.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 종목이 아까 자원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은 그러면 해드릴까요? 아, 전화를 끊으신 것 같네요. 그럼 말씀 제가 좀 드려. 아닙니다. 예. 자원을 말씀드려볼까요? 제 콘텐츠를 말씀드려볼까요? 일단 자원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고 제이콘 텐트리 봐주세요. 네, 제 콘텐츠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건 언제 사셨어요? 제이콘 텐트리는 4,500원에 35% 매수했습니다. 이거 한 달 좀 넘으셨나요? 네, 한번 크게 주가 올라가는 거 보았었는데 네. 그게 좀 안타깝게 된 게 이번에 다시 빠져서 수익을 반납하게 돼서 수익률이 많이 깎아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 종목. 자, 제 콘텐츠가 영화 산업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제이콘 텐트리 하면 JTBC잖아요. 이게 그 방송사 그쵸?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메가박스도 아시죠? 네, 다 압니다. 네, 쇼박스도 알고 계시고요. 네, 네, 미디어 플래스도 알고 계실 테고. 제 콘텐츠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이게 항상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을 보여요. 이 종목 자체는 최근에 작년 거의 이제 12월부터 말씀드리면 주가 네. 흐름 자체가 거의 제 동그라미 쳐드리는 거 보고 계시죠? 네, 이 라인을 꾸준하게 보통은 타고 갑니다, 이 종목이. 네, 그래서 이 라인을 깼잖아요, 어제. 네, 어제 깨버리니까 오늘 다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지금 높아진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홀딩을 하시면 되세요. 홀딩을 하시는데 네, 대신에 이 라인 자체를 깨면 안 됩니다. 라인 자체를 깨지 않고 오늘 다시 올려줬기 때문에 네. 지금 상승을 하려는 시도는 보여요. 그럼 누군가가 이 종목을 끌어올려주고 있다고요. 지금 오늘은. 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거를 라인, 이 저점 라인을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가 네. 자체를 제가 좀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4,500원 라인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지금 매수가예요. 4,500원 라인 터치만 하더라도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종목을 가져가시고, 네, 그리고 제가 자원에 대해서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 전화를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상담소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아까 루보 매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이런 종목은 앞으로 이제 절대로 보지 않을 텐데 일단 네. 지금 매수가 1,050원이고 지금 주가 1,030원이라 한 20원 정도 마이너스인데 네네. 이 종목 목표가는 얼마 정도까지 보시는지 시장에 그것도 좀- 일단은 저희가 이 방송 끝난 이후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그때 한번 또 친절한 상담 받아보시죠.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식계 흐르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